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. 일요일날 한 번 더 영상 찍어드린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좀 지켜야 되니 신풍제약 영상을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신풍제약이 뭐 주말에 딱히 뭐 직장인들이 일을 안 하니까 뭔가 공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따로 봤던 건 없는 것 같은데, 일단 뭐 대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.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대웅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은데, 일단 대웅이 얘기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. 사실 실질적으로 대웅이랑 대웅제약 이렇게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데, 이게 지금 아무래도 요런 이슈들이죠. 이제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다른 지금 치료제들이 뭐 물론 뭐 종근당, 뭐 대웅 이런 종목들이 뭐 몇 달 전에도 다 똑같은 이슈가 나왔었어요. 뭐가 새로운 이슈는 사실 아니었고,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, 이제 신풍제약이 가장 앞서 있고 뭐 예방,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뭐 항바이러스 바이러스 억제 효과, 그리고 뭐 완전 엄청나게 심한 죽기 직전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전방에 다 걸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좀 대장주로 움직였던 상황이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 관련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보셨을 거예요. 대웅제약 먹는 경증 코로나 약 효과 확인 내년 활용 목표로 갖고 있다 하면서 경증 환자 먹는 약 첫 제품, 요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어들에서 아마 좀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. 이제 경증, 이제 뭐 예방 이런 데에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, 뭐 제가 뭐 코로나 환자들을 직접 만나본 게 아니어서 100%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이 넘어갔어요. 근데 일단 양성 반응을 보이면 확진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증일 확률이 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, 상대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증에 대한 경증인 상황에 처해 있는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제,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파워풀한 모멘텀이긴 하거든요. 근데 요번에 이제 대웅제약이 이 경증에 대한 그 단어를 붙어가지고 나왔고 첫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이슈들이 아무래도 반대에 있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죠. 경쟁사 하나가 잘 되니까 그 경쟁 제품은 안 되는, 약간 요런 게 좀 더 심리적으로도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. 칼레트라, 원래 칼레트라가 사실 효과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에이즈 관련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, 그죠? 그리고 대웅제약, 호이스타정, 경증 환자 치료 효과 확인. 이 경증이란 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기사들을 하나하나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봤는데, 일단 의약품 안전날에서 뭐 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. 지금 변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. 신풍제약 수급 손바뀜,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간까지 감안해서 여기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. 그래서 최근에 2주간의 하락과 횡보 구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, 오늘 이제 아침 기사인 것 같아요. 수급이 좀 손이 바뀌었다,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, 이건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뭐 신풍제약 수출이 뭐 잘 되고 있다 하는 건 역시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,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뭐 약간 이건 뭐 공식은 아니지만 사실 이 제약 판매를 하는 것에서, 물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니죠, 당연히 불법 리베이트가. 근데 사실 이 제약회사에 다니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그런 거 없이는 영업하기 힘들다, 약간 요런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너무 그냥 핑계 같고,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피라맥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, 영업 판매 금지 떨어진 게. 그래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일양약품이 윗꼬리를 보였으니 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, 이건 아닌 것 같고, 코로나19 치료, 결국엔 먹는 약, 대웅제약 등 후발주자들을 먹는 약 개발 경쟁. 근데 역시 피라맥스도 아시다시피,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먹는 약이죠.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 선점 효과, 대웅제약이 먼저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대웅제약을 먹으면서에 대한 후기, 그게 이제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약품도 마찬가지로 임상이 다 완료가 된 약이죠.
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뭐 누가 되게 태클 걸 게 사실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먹는 약이 빠르다기보다 빨리 내가 먹을 수 있고, 굳이 내가 뭐 요즘 병실도 없다는데 병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도 안 맞아도 되는 약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력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죠? 경구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고, 제가 이제 곧 백신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불법 리베이트는 좀 아닌 것 같고,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약간 좀 백신에 대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? 불과 한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. 근데 이제 백신, 제가 어디서 이제 글을 읽었는데 전문가인 것 같아요. 의사 쪽. 근데 이 백신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래요. 이 코로나 백신이. 왜냐면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존슨앤존슨, 뭐 화이자, 모더나,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그 계속 뭐 앞다퉈서 뭐 승인 얘기하고, 그리고 앞다퉈서 빨리 뭐 맞추려고 하고 하는 게, 이게 바로 거의 이게 지금 시장 선점 효과가 사실 가장 크다고 해요. 이 의약품에서.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, 그러니까 백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막 천차만별이 아니라고 합니다, 사실.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의 좀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, 빨리 내 걸 내보내서 빨리 사람들이 내 제품을 쓰고, 시장에서도 내 제품이 가장 유명하고,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딱 이런 거죠. 밴드.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 데일 밴드가,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밴드의 그 공식 명칭이 데일 밴드가 아닌 거 아시죠? 이 데일도 회사입니다. 근데 사람들이 다 데일 밴드 붙여라 이러잖아요. 이게 다 시장 현점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진통제, 막 아플 때 진통제 먹죠 하면은, 가서 우리가 뭐 진통제 뭐 주세요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뭐죠? 타이레놀이죠. 이런 것처럼 이게 대명사가 아닌데도 이제 대명사가 되는 거죠. 이 시장의 선점 효과 때문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밴드 주세요, 뭐 카카오 뭐 캐릭터 그려진 밴드 주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. 데일 밴드 주세요.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백신도 똑같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시장에 내 제품도 있고 누구 제품도 있고 다 제품들이 나오는데,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, 뭔가 이렇게 뭐뭐 밴드, 그냥 뭐 밴드처럼 데일 밴드 이런 것처럼 이제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해서 백신 회사들도 빨리 이렇게 막 낸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처럼 대웅제약의 치료제, 뭐 신풍제약의 치료제 나왔을 때 어떤 게 과연 먼저 나오는지. 근데 뭐 한 달 앞으로 나왔다 하고, 대웅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름값이 있는 기업이잖아요. 뭐 녹십자, 종근당 이런 기업처럼, 대웅제약 이런 것처럼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치료제를 맞을 때 이미 먼저 나온 약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. 저는 그게 아마 주가에 만약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라면 그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근데 뭐 지금 뭐 마땅히 뭐 때문에 밀렸다 하는 건 다 추측성 기사밖에 없고, 뭐 그렇다고 해서 신풍제약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없고, 사실.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? 독단적으로 발표가 안 되잖아요. 지금 독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종근당, 뭐 대웅, 녹십자 이런 데들은 국내 기업이기도 하고, 그 기업 안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발표도 사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거죠. 근데 계속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기에는 너무 이 피라맥스에 대한 얘기라든지, 뇌졸중에 대한 얘기라든지,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얘기라든지, 이게 너무 다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꽁꽁 숨긴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몇 달이 많이 흐른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을 보니까 코로나 확진되면 자가격리하게 되는데 약으로 주는 약이 피라맥스다라는 거는,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좀 그냥 찌라시에 좀 불과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물론 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게, 단순히 신풍제약은 차트로만 해석하는 게 안 된다, 아닌 것 같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락이 어느 정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 차트 분석을 금요일날 해드렸던 이유는 정보가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. 뭔가 새로운 게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주포 노름이잖아요. 지금 주포 노름이기 때문에 정보는 그대로고, 금요일 당시에도 나온 이슈가 마땅히 없었고,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
그죠? 이제 후행적으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제가 뭐 주말에 새로운 이슈가 좀 있어서 신풍제약을 좀 새로운 이슈가 나오길 기다리는 마음이 좀 컸는데 사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, 이 기사를 보시면 신풍제약 수급 손바뀜, 개인 던졌고 큰 손이 받았다, 파이프라인 재료 기대. 아마 파이프라인 해봤자 뇌졸중이겠죠. 23일부터 21일까지의 한국 거래소를 통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하는데, 예. 뭐 수급 손바뀜이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시장을 보실 때 개인, 외국인, 기관 요렇게만 있죠. 현재 그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. 근데 이 외국인도 진짜 외국인인가 가짜 외국인인가에 따라 다르고요. 개인도 실제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개인이랑 뭐 혹은 뭐 HTS 안에 개인 수급으로 잡히는 세력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, 신풍제약을 단순히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나온 그 수급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역시 전 변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신풍제약을 뭔가 수급을 통해서 어디 창구에서 얼만큼 나갔고라고 하는 거는 뭐 큰 물량들 막 진짜 저번에 뭐 대주주 매도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런 큰 큼직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의 수급 분석은 전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수급 손바뀜을 해석을 하는 게,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기자분께서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어느 구간까지의 뭐 어느 달에 수급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수급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편입일, 아무래도 코스피 200 그 편입 그 이슈도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호재로서 좀 약발이 조금 빠진 날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, 이 뇌졸중 대표 파이프라인도 꼽힌다. 그리고 후기 이상 임상 시험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, 내년 초 결과가 공개될 계획이다. 하반기나 내년 초. 그래서 뭔가 역시 이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운 뭔가 이렇게 재료를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별로 없는 것 같아요, 일단.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경쟁사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나온 이슈죠. 거기서 약간 좀 선점 효과, 이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코스피 200 그 편입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고, 뭐도 나올 수 있고, 뭐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일단 결과론적이고, 일단 장중이나 시장 분위기상 이 경쟁사, 대웅이라는 경쟁사가 경증 또 이제 경구용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제일 가장 큰 좀 그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뭐 차트적인 부분은 금요일날 말씀드린 그거랑 이제 크게 다른 생각은 없고요. 일단 월요일날 봐야 되겠지만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, 윗골이 달고 빠질지 아니면은 시가가 어느 정도 밀려서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회복을 해주는지, 좀 그런 게 좀 먼저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신풍제약을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, 새롭게. 근데 이미 뭐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제 주변에 보니까 뭐 3만 얼마에서 그냥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,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이렇게 큰 데미지가 물론 좀 크긴 하겠죠. 예. 고가 대비 한 20% 밀렸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이제 냉정하게 재료 왜 빠졌는지를 찾을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기대감, 이거 다시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타격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트레이딩 관점하고,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하실 때 잠깐 만날 그 연애할 종목인지, 아니면 내가 길게 끌고 갈 결혼까지 생각하는 종목인지에 대한 최초의 접근 관점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, 그 부분은 주주들의 몫이죠. 제가 뭐 손가락을 가서 눌러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, 뭐 정말 뭐 욕도 있었는데, 욕은 일단 제가 보기가 좀 그래서 좀 가렸고, 그 외에 뭐 합리적인 비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말 맞네 진짜 뭐 이런 것들, 이런 건 별로 안 지워요. 저는 안 짓고 대부분 다 좋아요 눌러 드립니다. 그래서
유튜브 영상은 그럼 말을 하는 걸 들으려고 누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뭐 댓글이 좀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낫다. 객관적으로 해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좀 대부분이셔서 뭐 스타일을 바꿀 생각은 일단 전혀 없고요. 일단 뭐 봐야 돼요. 일단 봐야 됩니다. 이 대웅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대웅의 새로운 출현 이게 좀 가장 큰 영향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좀 단기간적으로 내가 좀 타이트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요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예 나 어차피 밑에서 갖고 와서 뭐 좀 좀 주가가 흔들린 거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일단 쭉 보유할 거다 하시면은 일단 월요일 날 주가 흐름 보면서 또 다시 영상 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처음 들어보는데 실력이 없는 듯.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지. 네.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여기다가 너무 막 공격하지 마세요. 뭐 생각해 주신다고 막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저런 거에 별로 데미지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신풍제약은 뭐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좋겠지만 일단은 이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여전히 의미 없다고 보고요. 결국 이 2달 동안의 물량을 어떻게 모아서 얘네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건지, 여기서 1차 정리하고 다시 뛰어서 2차 정리를 할 건지, 아니면 여기서 1차 정리하고 마무리 할 건지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저도 그 부분 좀 잘 체크해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인데 이제 눈도 오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막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. 신풍제약, 피라맥스에 대한 기사를. 근데 어차피 나와 있는 건 전부고 또 월요일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어떻게 알아요? 또 이렇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다시 쫙 올라갈지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내일 월요일날 장 끝나고 한번 신풍제약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